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둘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이 말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청소년 근로의 보호 이 두 가지 소단원을 오늘 다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동법의 등장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국가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노사 간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이어야 하는 부분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수평적이지 않은 대등하지 않은 개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더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사법의 공법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우리가 이제부터 볼 거고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3권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법에 해당되는 거고, 경제법은 이제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들,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제법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보장법은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법들을 사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법의 입법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장님이죠.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등 열악한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법은 이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노동법을 비롯한 사회법들은요, 우리 기본권 5가지 중에서 사회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국가에게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인 사회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길게요.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보호 파트를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그리고 채무가 쌍방에게 동시에 발생하죠. 근로자에게는 일을 할 채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임금을 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사용자는 동시에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고 노동을 제공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근로기준법 볼게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근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또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이라는 것은 매일 줘도 되고요. 매주 줘도 되는데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는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내고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내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12시간 이내에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드시 근로자가 합의한 사항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더 일을 해라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사항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무효라는 거는요, 계약에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러이러하게 부당했으니 근로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근로계약으로 작성했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당연하게 무효이고요.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예를 들면요, 연차 휴가일수가 매년 하루씩 늘어나도록 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매년 2년마다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해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회사의 사정이 나빠졌다거나 노사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근로기준법에는 매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도 다시 그렇게 낮춰야겠다. 2년마다 늘어나는 걸로 낮춰야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과서 아래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어떠한 규정들은요, 좀 굉장히 소규모의 사업장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최저임금제는 아닙니다.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그 규모가 얼마나 작든지 간에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돼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고요.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참고로 2022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요. 지금 8월 5일이 지났죠? 그럼 2023년 최저임금도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교과서 이어서 볼게요.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계약 위반을 했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근로 3권, 다른 말로 노동 3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므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 3권, 근로자의 3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가지는데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결권.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렇게 단결권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나 단체는요, 사용자와 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만나서 교섭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되고요. 그러나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 저항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쟁의 행위에는 대표적으로 파업, 그리고 태업이 있고요. 파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업은 뭐냐면요. 표면적으로는 일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작업 능률을 낮춰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쟁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평소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쟁의 행위는 법에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태업, 파업을 하면은 이 근로를 제공할 채무를 지금 불이행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책임이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합법적인 파업과 태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따로 근로 3권에 대한 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애초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죠.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부당하게 근로 3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보다 더 이제 구체화시킨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요. 이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아니면 가입하겠다고 그러면은 너는 뭐 승진할 기회가 없어. 내진 너는 임금이 깎일 거야 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구제 절차 한번 볼까요? 피해 당사자가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 각 지방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지방노동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달라고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나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그러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게 행정소송인 이유는요. 행정법원을 가는 이유는 지금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불만을
지금 행정법원에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인 거예요.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행정부에 소속된, 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을 가는 거고요. 제가 왜 이 행정법원인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그 역시도 법원에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걸 경우에는 그거는 민사소송입니다. 나를 해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사라서 일반 법원을 갑니다. 밑에 노동법 위반 관련해서 2가지 자료 볼까요? 땡땡 회사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평일 근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늘리겠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원들과 상의 없이 토요일과 공휴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 지금 근무 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훨씬 많게 지금 사용자와 협의 없이 늘린 거거든요. 지금 평일에 1일 8시간 이내여야 되는 근로시간이 11시간입니다. 또한 휴일 근무도 근로자와 상의 없이 명령했고요. 이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고 자료 2번을 보면요. 세무세무 회사에 다니는 갑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퇴사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다. 그러나 갑은 회사 생활 도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갑을 해고하였다. 자, 이 부분에서 나타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내용은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단결권 침해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한번 볼게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임을 고려해야 한다.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상, 토론, 교섭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밑에 콕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 자,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등장하였다. OX 5. 근로 3권에는 단결권 그리고 빈칸이 있다.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만나서 협상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리인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근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 특별히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이 의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면요 이제 술을 판매하는 곳 주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보건상 위험한 곳 예를 들면 갱내 근로 금지라고 있는데 아주 깊은 땅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광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일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 업소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일할 수 없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그리고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된다. 네,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요. 청소년은 일단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미성년자는. 그러므로 이 근로계약 또한 법률 행위잖아요.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부모가 써줘야 됩니다.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자체는 부모가 대리해서 하지 않고요. 청소년이 직접 합니다. 부모가 청소년 의사 없이 이제 노동을 이렇게 팔아먹고 그런 못된 부모들이 있을까봐 반드시 근로계약은 본인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년은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근로계약은 청소년이 직접 체결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교부해야 된다는 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사본을 근로계약서 복사본이야. 이게 우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야 하면서 줘야 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 자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만을 획득하는 의무만을 면하거나 권리만을 획득하는 행위는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권리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빨리 내 권리 지금 제대로 보장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나 자, 이 부분이 성인의 근로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성인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었는데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청소년 또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성인과는 다르죠. 성인은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해서 근로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청소년은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 고용노동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더하다 밑에 볼게요. 청소년 근로 Q&A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Q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갑 청소년이네요. 갑은 편의점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해의 최저임금보다 낮았습니다. 갑은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무효인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최저임금과 시급의 차이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17세인 을은 역시나 청소년이네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PC방은 청소년의 이 고객으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고용돼 일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PC방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 봅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2번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만약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조합 5시간 이내의 한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근로계약서가 예시가는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볼 수행평가랑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형식의 근로계약서가 하나 주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워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오픈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중단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마무리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문제, 근로 3권,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 3권은 헌법에 보장된 사회권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2번,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 3권 행사를 사용자가 방해하는 경우에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3번, 정답 2번이고요. 3번, 단결권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네, 맞습니다. 4번,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행사한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5번,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폭력행위는 적법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2번, 청소년 근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임금액은 차이가 있다. 차이 없습니다. 2번,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3번,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맞고요. 4번, 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은 성인과 달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아닙니다. 5번,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여 서류만 사업자랑 비치두면 된다. 그거랑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요. 자, 학습지 펴서 빈칸 위주로 한번 봅시다. 노동법의 등장 배경을 보면 자, 근대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한 법은 공법과 이 사법의 중간 영역인 이 법은 사회법이라고 부르고요.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로서 어떤 법이 해당되냐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자의 노동 3권, 근로 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고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죠. 근로자의 권리고 보호 부분을 보면요.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이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입니다.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고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근로시간 없고요. 연장은 일주일에 12시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 교과서에는 없는데 학습지에 있죠. 이 부분 체크해주세요. 자, 그리고 근로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부분 보겠습니다. 근로 3권에는 3가지가 해당됩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고요. 이 부분들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정리된 것도 한번 각자 보시고, 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청소년의 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근로는 이제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여기서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즉, 만 18세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이라는 뜻이죠. 자,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봅시다. 취업 연령의 제한부터 보면요.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돼요. 취직 인허증. 또한 이 청소년 중에서도요.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이 연소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해서는 안 되고요. 청소년 유해 업소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 즉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과 임금을 보면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되고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은 청소년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최저임금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근로 구제를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한 이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 또는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형사 고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이니까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준비해 오길 바랍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는 각 학급마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겠다 또는 뭐 조금 집에 가서도 뭐 궁금하다 하면은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 공지가 올라가 있습니다.